됐어! 됐다고! 아니, 이게 뭐야! 고졸이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고졸은 안 된다니까! 부장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는데 봉지가. 조심했다고? 이게 조심한 거야? 아니! 중요한 임원 미팅 15분 전에 이게 뭐야! 노경수 부장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제가 다시 사다 드릴게요. 그리고 구두도 제가 깨끗하게. 됐고!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일은 맡기지 말아야겠어! 역시 고졸은 고졸이야! 그 순간 조연아 과장과 김태호 차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두 사람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지금부터 그 고졸 친구의 반전 드라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인천 송도 새로 건설된 국제 업무단지에 우뚝 선 유리 건물들 사이로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웅장한 건물이 바로 태양물산 본사였어요. 건물 로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많은 사람들 중 가장 조용한 존재였어요. 28살의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뛰어든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한 지는 4년째였죠. 회색 카디건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모습이 그녀만의 특징이었어요. 수진 씨, 이 서류들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오늘 중으로요. 영업팀 조연아 과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수진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를 책상에서 먹으며 계속 일을 했어요. 스캐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고 그 위로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아이고, 이수진. 이거 왜 이렇게 비뚤어져 있어? 이번에는 기획팀 김태호 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달려가서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시간도 없는데 그냥 손으로라도 맞춰놓으세요. 고졸이면 이런 일이나 제대로 해야지. 김태호 차장의 마지막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고 자와 가위를 꺼내어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맞춰가며 자르기 시작했어요.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수진은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집중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부장 노경수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임원 회의가 있어서 그러는데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거의 끝나갑니다, 부장님. 조연아 과장이 대답했죠. 그럼 수진 씨가 최종 점검하고 재본까지 깔끔하게 해놓도록 해. 내일 새벽까지라도 완벽하게 준비해놔. 고졸이지만 손재주는 괜찮으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밤샘 근무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고졸이지만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자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혼자 남아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자료들과 씨름했습니다. 프린터 소리와 스테이플러 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아직도 일하고 계시네요, 수진 씨. 청소를 담당하는 박순자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해서요. 참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딸도 직장 다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그런데 수진 씨는 대학교 안 나왔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박순자 아주머니의 따뜻하면서도 안타까운 말에 수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작은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완성된 자료를 바라보며 작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자신만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는 길에 수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가 말이죠. 고졸이라고 무시받지만 언젠가는 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와서 문이 열리자 조용히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4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노경수 부장 책상 위에 정성스럽게 놓고 하루 업무를 시작했어요. 사무실에는 아직 사람이 거의 없었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수지는 오늘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9시가 되자 사무실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노경수 부장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들어와서는 자신의 자리에 앉더니 수진이 준비해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대로 했네. 근데 이 부분 여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내용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겠지. 부장의 말에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다시 만들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으니까요. 오전 11시쯤 노경수 부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이따가 중요한 임원 미팅이 있어서 그런데 임원분들 오시기 전에 생수 좀 준비해줘. 차가운 생수 6병이랑 종이컵도 함께.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지하층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생수 6병을 사고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생수 6병 포장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생수가 담긴 봉지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봉지가 무거워서 한 손으로는 들기 어려웠지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움직였어요. 15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지는 더욱 신중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앞에서 노경수 부장과 마주쳤을 때였어요. 아, 수진 씨. 잘 왔어. 빨리 회의실 안에 준비해 놓고. 부장이 급하게 말하며 수진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순간 수진이 살짝 옆으로 비켜서려다가 봉지 손잡이가 찢어졌습니다. 생수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하나가 터져서 부장의 검은색 구두와 바지 끝자락에 물이 튀었어요. 수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경수 부장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닦아드릴게요. 수지는 황급히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부장의 구두를 닦으려고 했지만 부장은 수진을 밀쳐냈습니다. 됐다고. 아니, 이게 뭐야? 고졸이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고졸은 안 된다니까. 부장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는데 봉지가. 조심했다고? 이게 조심한 거야? 아니,
중요한 임원 미팅 15분 전에 이게 뭐야? 노경수 부장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제가 다시 사다 드릴게요. 그리고 구두도 제가 깨끗하게. 됐고,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일은 맡기지 말아야겠어. 역시 고졸은 고졸이야. 그 순간 조연아 과장과 김태호 차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두 사람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부장님?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애가 실수했네. 노경수 부장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진 씨, 이거 치우고 회의실 청소나 해놔. 네. 수진은 바닥에 흩어진 생수병들을 줍고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직접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고졸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네.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학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수진의 귓가에 들려왔어요. 수진은 더욱 열심히 바닥을 닦았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서 수진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고졸이라는 게 이렇게 큰 죄인가? 수진은 화장실 구석칸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차오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말이죠. 그날 오후 내내 수진은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고졸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오후 수진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수진은 최대한 표정을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노경수 부장은 새 구두로 갈아 신고 돌아온 뒤로는 수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반쯤 조연아 과장이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 씨, 이 서류 사장실에 전달해 줄 수 있어? 급하게 결제받아야 하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수진은 결제 서류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고층인 2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평소에는 갈 일이 없는 사장실이었거든요. 28층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원목 바닥이 반들반들 윤이 나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비서실 앞에서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15층 기획팀에서 왔습니다. 급한 결제 서류가 있다고 해서. 아, 네. 사장님께서 회의 중이시니까 제가 받을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서가 서류를 확인하러 안쪽으로 들어간 사이 수진은 사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넓은 사무실 벽면에 여러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여 년 전으로 보이는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어린 여자아이가 한 명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의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 아이, 나랑 비슷한데. 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닮은 얼굴이었어요. 똑같은 미간, 똑같은 코 모양. 그리고 그 남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본 이철민 사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비서가 돌아왔을 때 수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에요. 서류 잘 전달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닮은 아이였는데 왜 사장실에 그런 사진이 걸려 있을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결국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0살이 되면 열어보라고 했던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수지는 아직 28살이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자를 열자 낡은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우리 수진이에게. 할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수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숨겨온 비밀이 있어. 너는 태양물산 사장 이철민의 딸이야. 내 엄마가 그 사람과 잠시 사랑했을 때 생긴 소중한 아이지.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내 엄마는 너를 혼자 키우기로 했단다.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야. 가끔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모르게 도움을 주기도 했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지. 그 사람의 처지와 가족들 때문에 말이야.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너는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이 소중한 존재란다.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할머니는 너를 응원해.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남겨둔단다. 수지는 편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태양물산 사장의 딸이라니. 그렇다면 오늘 본 사진 속 아이는 정말 자신이었던 거겠죠. 상자 안에 있던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어린 시절의 자신과 이철민 사장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놀이동산에서, 해변에서, 그리고 공원에서 모두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사실은 매일 보는 회사의 사장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사장님의 딸이라는 거야?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이철민 사장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썹과 턱선이 그랬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수지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일 회사에 가면 어떤 마음일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수지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사장님이 내 아버지라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발견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침대 옆에 놓인 사진들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지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닮았구나. 회사에 도착한 수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28층 버튼이 눈에 들어왔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혹시 이철민 사장을 마주칠까봐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수진을 하급 직원 취급했고
잡무들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결심을 했어요. 직접 사장을 만나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편지와 사진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떨리는 마음으로 비서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과 잠시 면담을 요청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어느 부서시고요? 이수진입니다. 15층 기획팀 임시직이에요. 비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임시직이시라고요? 죄송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부장급 이상하고만 면담을 하시는데요.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인 일이라서 직접 말씀드려야 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요. 우선 부서 부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수지는 비서의 차가운 반응에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언제쯤 시간이 되실까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글쎄요. 이번 달은 일정이 모두 차 있고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이철민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사장을 보게 되었어요.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격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비서가 황급히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이철민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살짝 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사장님,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철민 사장은 수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낯익은 얼굴이라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어느 부서죠? 15층 기획팀 이수진입니다. 이수진. 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는 듯이요. 사장님, 이분은 임시직 사원인데 갑자기 면담을 요청하셔서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지만 이철민 사장은 수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간단히 말해보세요. 개인적인 얘기라서 따로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어요. 이철민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언젠가 알게 되실 거예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철민 사장은 그런 수진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15층으로 내려온 수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동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야, 이수진.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1시간이나 없었잖아. 조연아 과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볼 일? 무슨 볼 일이 1시간이나 걸려? 설마 또 실수한 거 있어서 사과하러 다닌 건 아니지? 김태호 차장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노경수 부장이 나타났어요. 수진 씨, 어디 갔다 왔어?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근무 시간에 개인 일로 자리 비우는 게 어디 있어? 그것도 1시간 넘게. 노경수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임시직 주제에 사장님 찾아간다면서? 소문 다 났어. 누가 그런 얘기를? 경비실에서 확인했어. 너 정말 28층까지 올라갔더라? 고졸 임시직이 사장님을 찾는다고?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놀란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장님, 저한테는 사정이 뭐가 있어? 고졸 임시직이 무슨 사정으로 사장님을 찾아가? 혹시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지는 억울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신도 서지 않았거니와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는 분수를 알고 행동해. 고졸이면 고졸답게 주어진 일이나 제대로 해. 그날 저녁 이철민 사장은 사무실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란. 설마. 갑자기 28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의 일들이요. 사장은 급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직원 인사 기록 가져와봐. 15층 기획팀에 있다고 했지?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수진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어제 사장실에 다녀온 일이 회사 전체에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저기 온다. 사장님 찾아간 그 애. 정말 뻔뻔하다. 임시직 주제에 뭔가 뒷배경이라도 있나? 수지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철민 사장을 직접 만났지만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노경수 부장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기분이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수진 씨, 이리 와봐. 부장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부장 책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어제 무슨 일로 사장실에 갔는지 설명해봐.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최고층까지 올라간다고? 그것도 허락도 없이? 노경수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어디 있어? 너 같은 애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장의 말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부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너 혹시 사장님한테 우리 팀 험담이라도 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경수 부장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고졸 주제에? 부장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을 수진에게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이거 다시 정리해서 가져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복사랑 청소뿐이야. 다른 건 꿈도 꾸지 마. 수지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런 수진을 보며 노경수 부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장 딸이어도 고졸이면 끝이야. 여긴 실력과 학벌이 전부야. 그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장이 방금 뭐라고 했을까요? 사장 딸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하셨나요? 왜 놀랐어? 소문 다 났어. 너 사장님 숨겨진 딸이라면서? 그래서 사장실까지 찾아간 거고? 노경수 부장의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 고졸은 고졸이야. 아무리 혈연관계라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어.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건지, 누가 그런 얘기를 퍼뜨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뭐하러 사장실에 간 거야? 설마 진짜 불만 제기하러 간 건 아니지? 조연아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그런 거예요? 부장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일러 바치려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수지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여긴 네 자리 아냐. 노경수 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 재계약은 없을 거야. 그때까지는 조용히 있어. 고졸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서류들을 간신히 정리한 수지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사무실을 벗어나 회사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수지는 난간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난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인데. 수지는 혼자서 흐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철민 사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걸까요? 그날 저녁 이철민 사장은 이수진의 인사 기록을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지, 그리고 모친 성명을 보는 순간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미란. 정말 미란이의 딸이구나. 사장은 28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이미란과의 짧지만 아름다웠던 만남,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의 일들을 말이에요. 그럼 수진이는 내 딸이야. 이철민 사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요. 내가 너무 늦었구나. 수진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진은 탈진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와 모욕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노경수 부장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고졸은 고졸이야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죠. 수지는 어젯밤에 꺼내둔 할머니의 나무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편지와 사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수지는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들었습니다. 우리 수진이에게. 할머니의 글씨를 보니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편지 중간 부분에 있던 문구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사람의 가치는 학벌로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야. 할머니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누구한테도 기죽지 말고 내 자신을 믿어라.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할머니, 나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편지 마지막 부분에 적힌 글이 다시 보였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거라. 그리고 기억해.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할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손녀란다. 절대 포기하지 마, 수진아.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거야. 수지는 편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참고 견디기만 했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회사에 나왔습니다. 아직 사무실에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니 다양한 강좌들이 있었어요. 경영 기초, 회계 실무,
컴퓨터 활용, 영어 회화 등등. 수지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구나. 수지는 직장인을 위한 경영관리 야간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임시직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수지는 주저하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근처 도서관에 가서 경영학 관련 책들을 빌려왔어요. 뭐야, 수진 씨.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조연아 과장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부 좀 하려고요. 공부? 뭔 공부? 경영학이요. 조연아 과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경영학? 너 고졸인데 무슨 경영학을 해?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임시직은 임시직이야. 하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수진의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평소보다 40분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미리 정리하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퇴근 후에는 야간 강좌에 참석하거나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처리하는 업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한 복사나 정리 업무도 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했어요. 수진 씨,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김태호 차장이 수진이 정리한 회의 자료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히 복사만 한 게 아니라 내용별로 분류하고 핵심 요약까지 만들어 놓았거든요. 제가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하면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서요. 나쁘지 않네. 김태호 차장은 인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수진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한 달째가 되자 다른 부서 사람들도 수진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인사팀의 정민수 대리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조금 하고 있어서요. 공부요? 무슨 공부? 경영학이랑 회계 관련해서요. 정민수 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도움을 좀 드릴까요? 인사 쪽은 제가 전문이거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었어요. 정민수 대리는 점심시간마다 수진에게 인사관리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수진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야간 강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회사 업무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실력으로 증명해 보겠어요. 수진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이철민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수진의 근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3달이 흐른 어느 화요일 아침, 태양물산 본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철민 사장이 전 직원 대상 특별 집회를 소집했다는 공지가 내려온 것이었어요. 이런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수진도 다른 동료들과 함께 대회의실로 향했어요. 지난 3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온 수진의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야간 강좌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고 회사 업무도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거든요. 뭔 일로 갑자기 전사 집회를 하는 거지? 혹시 구조조정 발표 아닐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 발표이거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오전 10시 정각, 이철민 사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대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우리 태양물산은 지난 25년간 많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소중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장의 말에 집중했어요.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숨겨왔던 진실이 하나 있어요. 사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대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제게는 지난 28년간 떨어져 살았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대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며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사장이 수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진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무대로 올라오렴. 사장의 부름에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대로 향했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할머니의 편지에서 읽었던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을 떠올리며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수진을 보며 이철민 사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는 지난 4년간 우리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아이가 제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 역시 최근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15층 기획팀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특히 노경수 부장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 딸이 이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누가 감히 제 딸에게 서류를 던지고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아이를 무시하고 괴롭혔는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노경수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 노경수 부장은 즉시 정직 처분하고 앞으로 승진은 영구히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수진을 괴롭혔던 다른 직원들은 모두 경고 처분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 누구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수진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난 3달 동안 저는 공부를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임시직이고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는 게 싫었거든요. 대회의실의 사람들이 수진의 말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직급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사장은 딸의 당당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오늘부터 이수진은 기획팀 대리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15층으로 돌아온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노경수 부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다른 동료들은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니 수진 대리님, 정말 축하드려요. 조연아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예전과 똑같아요.
계속 친하게 지내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원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당당한 사람이 될게요. 이철민 사장의 진실 폭로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기획팀 대리로 승진한 수진은 이제 노경수 전 부장을 대신해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난 3달간 쌓은 실력과 야간 강좌에서 배운 지식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수진 대리님, 이번 기획안 정말 훌륭해요. 조연아가 수진이 준비한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수진을 무시하던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고마워요, 현아 씨. 함께 준비했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수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동료들에게 거만하게 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은 평소와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지하 1층에 마련된 임시직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들어온 인턴 사원들과 임시직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수진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리급 직원이 이런 곳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기, 수진 대리님이시죠? 여기까지 오실 일이 있으신가요? 새로 입사한 임시직 사원 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여기서 점심 먹었거든요.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혼자 드시지 말고 같이 먹어요. 수지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과 우유를 꺼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요? 대리님께서 임시직이셨다고요? 네, 4년 동안이나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리님, 그럼 저희도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요? 인턴 사원 박준호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수진의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대리님, 정말 사장님 딸이세요? 강미영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수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와서 같이 이야기해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날 오후 수지는 사장실로 향했어요. 이철민 사장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들어와, 수진아. 안녕하세요, 아버지. 수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팀 분위기는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이철민 사장은 딸의 성장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임시직 친구들이랑 점심 먹는다면서? 좋은 일이야. 그런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라. 네, 아버지.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잊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사장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바라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회사 복사기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료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인턴 직원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 씨,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하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대리님. 덕분에 많이 배워요. 박준호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실수 많이 했어요. 그때 정민수 대리가 다가왔어요. 수진 대리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죠. 준호 씨도 같이 해요. 수진은 박준호에게도 커피를 건넸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받고 싶었던 따뜻한 관심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야간 강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별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서인지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수지는 혼잣말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고졸이라고 임시직이라고 무시받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회사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서 이철민 사장이 창밖으로 걸어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연히 들른 카페였는데 딸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나? 사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딸을 키워준 이미란과 할머니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여전히 일찍 출근해서 복사기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인턴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었거든요. 대리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회사 생활이 즐거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성장하고 있어요. 수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이철민 사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복사기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지는 새로운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회사를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